당신이 입을 열수록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당신의 속마음을 드러낼수록 당신은 더 약해집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통하라고, 감정을 공유하라고, 당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들기 위한 거대한 함정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목표, 당신의 분노를 설명하는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위 1%의 남자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을 제안합니다.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획, 당신의 감정, 당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십시오. 단 30일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심리적 지위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소름 끼치도록 변하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이 30일을 버텨낼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 중 한 명입니까? 아니면 다시 입을 열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평범한 사람입니까? 댓글로 당신의 결의를 남기십시오. 단, 당신의 계획은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시작한다 라는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오늘날의 남성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직장,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감정을 숨기면 억압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비밀이 많은 사람으로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어떤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낱낱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더 존중받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여깁니다. 당신이 화를 낼 타이밍을 알고 당신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당신의 꿈을 비웃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낡은 문장을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실만 보아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 누수라고 부릅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에너지를 내부로 응축시킵니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한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동정이나 이해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왜 자신을 철저히 숨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잉 공유의 함정과 타인의 시선. 우리는 왜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누군가 당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때 느껴지는 얄팍한 안도감 때문입니다. 인간의 에고는 끊임없이 외부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누군가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계획을 말할 때 뇌는 마치 그 계획을 이미 이룬 것과 같은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으면서도 성취감을 느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떠벌리는 순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내면의 불꽃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인정에 굶주린 개처럼 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타인의 평가로 완성되는 전시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죽이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을 뿐, 당신의 내면을 진정으로 이해할 시간도 의지도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돌아오는 것은 얕은 위로나 값싼 조언뿐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평가할 자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남자와 상위 1% 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미지의 영역이 주는 절대적인 권력.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존경합니다. 모든 패를 보여준 도박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화를 내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는 장난감과 같습니다. 반면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정보의 진공 상태입니다. 이 진공 상태는 타인의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스스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존재감은 실제보다 훨씬 더 거대해집니다. 직장에서의 회의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많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보통 가장 불안한 사람입니다. 반면 의자 깊숙이 기대어 앉아 모든 상황을 관찰하며 단 한두 마디만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권력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패를 거두어 드릴 시간입니다. 당신의 일상, 당신의 취향, 당신의 다음 행보를 비밀에 붙이십시오. 미스터리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침묵의 첫 3일, 그리고 찾아오는 금단 증상. 이 도전을 시작하고 첫 3일이 지나면 당신은 엄청난 충동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부당한 말을 했을 때 변명하고 싶은 충동, 친구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기획하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은 충동, 연인에게 당신의 불안한 감정을 위로받고 싶은 충동입니다. 입이 근질거리고 속이 답답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말함으로써 내면의 압력을 외부로 배출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압력을 밖으로 빼내지 않고 스스로 견뎌내는 과정이 바로 당신의 멘탈이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얇은 유리잔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압력을 이용해 더 단단해지는 강철이 될 것입니까?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입을 다물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의 몸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변명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금단 증상을 이겨내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진정한 내면의 고요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닻이 되어 당신을 지탱할 것입니다. 감정적 누수와 에너지의 보존 법칙. 물리학의 법칙은 인간의 심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내면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하루 동안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감정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 이 에너지는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화가 났을 때 분노를 토로하는 것, 억울할 때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당신의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강한 남자들은 이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끓어오를 때 그것을 밖으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대신 입을 굳게 다물고 그 감정을 연료로 삼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분노는 추진력으로, 슬픔은 깊이 있는 사유로 변환시킵니다. 침묵은 단지 입을 닫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통째로 헌납하는 패배자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도발의 침묵으로 일관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자신의 공격이 튕겨나오는 것을 보며 당황할 것이고, 당신은 한 방울의 에너지도 잃지 않은 채 그들의 초조함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상황을 지배합니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지배하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30일 동안 입을 다물고 철저히 관찰자가 되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얼마나 쓸데없는 말로 침묵을 채우려 안달하는지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극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는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침묵하는 당신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그 침묵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약점과 비밀을 무의식적으로 털어놓게 됩니다. 이것이 협상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술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입을 다물고 그저 쳐다보십시오. 상대방은 당신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패를 모두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차단한 채 상대방의 정보를 모두 흡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위를 점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상황에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과 칭찬에 대한 완전한 면역.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함정은 바로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분노하고 칭찬할 때 우쭐해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 조절 장치를 타인의 손에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 30일의 훈련은 이 조절 장치를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목표와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신을 비판할 수도 칭찬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한 정보의 통제를 통해 외부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칭찬에 목말라 자신의 성과를 떠벌리지 마십시오.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타인의 박수갈채를 위해 무대에 선 광대가 아닙니다. 칭찬을 갈구하는 자는 비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오직 당신의 내면에 있는 차갑고 냉정한 이성만이 당신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판사입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요새를 구축하십시오. 소셜미디어, 최악의 자발적 함정.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과잉 공유의 온상은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 가는 장소, 느끼는 감정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보고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의 소셜미디어는 철저한 죽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사진도, 단 하나의 감정 섞인 글도 올리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일상을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디지털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현대인에게 극심한 공포를 유발합니다.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죽여버려야 합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존재를 기억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굳건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당신의 심리 상태를 노출하는 치명적인 취약점일 뿐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노이즈를 끄고 현실의 고요함 속으로 깊이 잠수하십시오. 당신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선명해집니다. 결과로만 말하는 압도적인 힘, 과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무능한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게. 이런 말들은 동정을 얻을 수는 있어도 결코 존경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오직 압도적인 결과로만 말합니다. 30일 동안 당신의 계획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서는 치열하게 칼을 갈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냈는지 알지 못해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호랑이가 사냥을 하는 방식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 숨통을 끊는 것입니다. 사냥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동네방네 떠드는 맹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땀방울, 당신의 고뇌, 당신의 실패를 모두 철저히 숨기십시오. 사람들은 완성된 승리만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 혼자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진짜 권력을 얻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비밀과 경계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원칙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연인이나 가족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친밀한 관계에서 감정적 교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바닥을, 당신의 모든 나약함을 전부 보여주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자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남자다움을 잃은 끝없이 불평하고 징징대는 남자를 무의식적으로 경멸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든든한 산이 되어야 합니다. 산은 자신의 내부가 어떻게 깎여나가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센 바람을 묵묵히 막아낼 뿐입니다. 연인이 당신의 속마음을 집요하게 캐묻더라도 가벼운 미소와 함께 핵심을 비껴나가십시오.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불안과 공포만큼은 오직 당신 스스로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 100%의 투명성은 재앙을 부릅니다. 약간의 미스터리와 범접할 수 없는 경계선이 오히려 관계의 긴장감과 존경심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30일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변화된 태도에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이내 훨씬 더 짙은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치명적인 독. 우리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의식적인 자기 연민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는 피해자야.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며 위로받고자 하는 역겨운 본성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기 연민을 가장 경멸해야 할 악덕으로 규정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은 비극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풀어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30일의 침묵 훈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조차 멈추는 것입니다. 불행을 전시하여 타인의 관심을 구걸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고통을 말로 내뱉는 순간 그 고통은 실체화되어 당신을 짓누르게 됩니다. 반대로 그 고통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그저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 변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상처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보다 불행한 당신을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남들에게 그런 값싼 우월감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핥아주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흉터는 숨기고 눈물은 삼키며 오직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통제하십시오. 이것이 피해자 코스프레에 중독된 현대 사회에서 1%의 남자가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말의 무게와 신뢰의 재구축.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는 청음 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반면 끊임없이 떠드는 사람의 말은 배경 소음처럼 무시됩니다. 당신이 30일 동안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철저히 입을 닫는다면 당신의 말에는 엄청난 권위가 실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언제 입을 열지 숨을 죽이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필요에 의해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 그 말은 그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줄임으로써 말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나 협상 테이블에서 특히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상대방이 온갖 논리와 감정을 동원해 당신을 설득하려 할 때 당신은 그저 묵묵히 듣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문장으로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십시오. 불필요한 부사나 형용사는 모조리 빼버리십시오. 건조하고 짧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침묵했던 시간만큼 당신의 말은 묵직한 타격감을 갖게 됩니다. 떠벌이들은 절대 이 경지에 오를 수 없습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질을 극대화하십시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재련하는 가장 완벽한 용광로입니다. 과거를 묻어버리는 완벽한 결단.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과거, 특히 실패담이나 옛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늘어놓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입에 올리는 것은 현재의 당신이 빈겁대기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남자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통제합니다. 30일 동안 과거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철저히 금지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과거를 묻는다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십시오. 과거는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입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 환상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뺏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를 통해 당신의 미래를 예측하려 듭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제 죽었고 오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역사는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화려했든 끔찍했든 모두 땅속 깊은 곳에 묻어버리십시오. 당신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눈빛과 행동으로만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미지의 과거는 당신에게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부여합니다. 선택적 노출의 파괴력.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은둔자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이 어떤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노출할지 완벽하게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30일 동안의 침묵은
이 통제력을 기르기 위한 극단적인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당신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자신이 원할 때 전략적으로 작은 조각의 정보를 던져주는 것, 이것을 통제된 노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은 철저히 숨기면서도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결점 하나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솔직하다고 착각하게 되고 당신의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본 채 전체를 파악했다고 안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깊은 심연에 숨겨두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십시오. 당신이 각본을 쓰고 연출하는 완벽한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와 마주하는 극한의 고독.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하고 당신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끔찍한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완벽하게 혼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수많은 잡음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로 요동칠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술자리에 나가 누군가에게 쏟아부었을 그 감정들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이 진정한 남자로 각성하는 분기점입니다. 고독은 도망쳐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면을 단련하는 훈련장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무게를 지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목소리들과 정면으로 대결하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가슴을 짓누를 때, 그 고통의 근원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이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한번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개체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상위 1%의 남자는 고독을 즐깁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힘이 잉태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만드는 치명적인 매력.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을 무시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에 끌립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고 자신의 감정을 낱낱이 보고하는 남자는 처음에는 안정감을 줄지 몰라도 결국 극도의 지루함을 유발합니다. 반면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 남자는 한 권의 미스터리 소설과 같습니다. 다음 장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선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침묵을 지키면 사람들은 당신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작은 미소 하나, 눈썹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려 애쓸 것입니다. 당신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묘한 긴장감과 섹시함을 뿜어내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이성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권력 투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기에 그들은 함부로 당신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들이 먼저 안달이 나게 될 것입니다. 패를 숨기십시오. 상대방의 예측을 번번이 빗나가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침묵할수록 당신의 매력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심리 법칙입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냉혹한 통제력. 진짜 멘탈의 크기는 평온한 일상이 아니라 위기와 혼란의 순간에 증명됩니다.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누군가 당신을 강하게 비난할 때 평범한 남자들은 당황하여 변명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이 30일의 훈련을 통해 당신은 위기 상황에서도 입을 굳게 다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조차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피하려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당신의 지위를 더욱 끌어내릴 뿐입니다. 침묵으로 상황을 마주하고 오직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에만 착수하십시오. 화가 난 상사나 연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차가운 침묵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감정적 행동을 되돌아보고 위축될 것입니다. 어떤 것엔 폭풍우가 몰아쳐도 당신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바로 침묵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억누르고 냉혹한 이성을 유지할 때 위기는 오히려 당신의 지배력을 입증하는 쇼케이스로 변합니다. 무관심이라는 가장 잔인하고 세련된 복수. 살다 보면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똑같이 비난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호소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쳐놓은 덫에 정확히 걸려드는 짓입니다. 당신을 흔들기 위해 도발했는데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상대방은 승리감을 만끽할 것입니다. 스토아파의 전사들은 이런 하급 도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당신은 그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당신의 현실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이 자신에 대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평온하게 일상을 유지할 때 도발을 시도했던 자는 엄청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타격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분노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과 무관심은 그들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물어 돌려버리는 가장 세련되고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자가 언제나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자기 확신과 진정한 자유의 획득. 30일 동안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에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내 가치관이 얼마나 훌륭한지 남들에게 설득하려 진땀을 뺍니다. 하지만 침묵의 훈련을 거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이라면 세상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사자는 양떼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오해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당신만의 견고한 세계를 구축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짓누르던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심리적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30일의 끝, 그리고 새로운 기준점. 이 지독하고 고독한 30일의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당신은 거울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눈빛은 깊어지고 차가워졌으며 태도는 바위처럼 묵직해졌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농담이나 변명으로 분위기를 맞추려 전전긍긍하던 과거의 나약한 남자는 이미 죽어 없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곁에 다가오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며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리 속에 속해 있지만 무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우월한 존재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30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감정적 누수를 차단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응축시키는 방법을 몸으로 깨우쳤습니다. 한번 이 권력의 맛을 본 이상 당신은 다시는 과거의 가벼운 떠벌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입을 굳게 닫고 목표를 향해 치명적인 일격을 준비하는 조용한 포식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사자후보다 강렬하게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재조립하는 훈련입니다. 이 30일 동안 당신은 수백 번 무너지고 다시 입을 열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타인의 시선과 입방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입술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비밀과 계획을 철저히 어둠 속에 감추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은 오직 당신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결과뿐입니다. 입을 다무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상황의 지배권을 탈환하십시오. 이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극소수의 남자만이 세상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남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전시하고 위로를 구걸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약해져 가는 동안 당신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해지십시오. 이것이 현대의 스토아 철학이며 상위 1% 남자가 세상을 조종하는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에 무거운 자물쇠를 채우십시오. 30일의 여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깨닫고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신을 더 깊이 존경하고 당신의 한마디에 무게를 둘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권력입니다. 말을 아끼고 내면을 통제하는 자만이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내뱉어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결과로 압도적인 침묵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1%의 남자들이 숨겨왔던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구걸하며 당신의 패를 모두 보여줄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 입을 다물고 당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릴 것입니까? 진정한 힘을 원한다면 당장 이 도전의 시작을 선언하십시오. 댓글로 당신의 각오를 남겨두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변명은 단 한 글자도 적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부터 침묵한다라는 짧고 단호한 결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고독하고 위대한 30일을 응원합니다.